장시간 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지치셨을 때 또 발제를 하라고 하니 다소 뻘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수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제 발표에는 통계 없습니다. 데이터 없습니다. 그래프 없습니다. 데이터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옛날 얘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은 좀 아픈 행사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의 전신인 사회조사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할 때 이 처음으로 사회통합의 개념, 그리고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들을 진행했고요. 또 그 결실로 당해의 국가 승인 통계로 통계청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2013년 한 해를 제게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피땀 눈물입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갱년기고 심파에 더 깊이 젖어들 것 같아서 지난 10년간에 어떻게 사회조사센터가 국정데이터센터로 발전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조사센터라는 것은 조사가 목적이고 데이터센터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데,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가진 센터, 기관의 조직의 발전 방향이 무엇일까? 제 일천한 경험과 전문성을 사실 굉장히 발휘해서 제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조직 관리를 해야 되고 변화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발제는 여기 통계청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나와 계신 진짜 전문가들, 그리고 코스다 사회과학자료원에서 원장님으로 계신 박원우 교수님, 그리고 또 김석호 교수님 기다리다 지쳐서 가셨는데요. 진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마중물 내지는 자락을 깔기 위한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연구원에서 잘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1991년도 개원한 이래로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행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행정 현장, 정책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근데 한 10년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기관의 어떤 취약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자체 조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였고, 그 시점에서 자체 조사가 가능한 사회조사센터를 좀 설립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사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사회는 급변하고 정책적 수요도 굉장히 급변하는데 불구한데 우리는 맨날 1년짜리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현안,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사회조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국회, 통계청도 이제 설득이 됐고, 사회조사센터의 설립이 이제 근거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조사센터의 설립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지금 법제화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 협력 갈등관리 연구단이 생기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행정연구원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총리실로부터 갈등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2009년도에 사회통합 관련 연구 수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를 통해서 사회통합연구부가 신설됐고요. 2010년도 이때부터 제가 사회조사센터하고 인연이 본격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갈등관리 전문 연구기관 이후에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또 지정이 됩니다. 제가 그때 팀장이었는데요. 그 센터가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설립된 이후 그때는 센터장으로 마무리했는데
종이 한 장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받아서 갈등관리 풀 만들고 갈등관리 커리큘럼 만들고 강사풀 만들어서 2만 명 가까이, 2만 명 이상인 것 같아요. 갈등관리,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새빵살이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 3월 29일, 오늘 3월 27일인데요. 이틀 후, 오늘 또 화요일인가요? 사회조사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저희 설릉에 있었을 때 8층부터 11층 썼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가 협소해서 저희가 외부에 월세를 내고 새빵살이로 사회조사센터가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도 통계청에서 와주셨고요. 사회과학자료원 코스다에서 이재율 교수님이랑 다른 아까 김석호 교수님 모두 와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사회조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제가 자신컨대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사회조사센터, 지금의 국정데이터센터의 대표 브랜드 설문조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보시면 아까 앞서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3년 되었습니다. 이제 13살 먹은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회조사센터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실태조사 따로 하고 갈등실태조사 따로 하고 공정성 실태조사 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012년도에는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을 함께 묶었고 그 다음에 공정성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다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하나 다 소범주로 사회 통합 실태조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2013년 제가 하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땀 눈물의 시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실 제가 통계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통계청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 저희하고 MOU 체결해 주셨고요. 사실 통계조사에 스타트업을 길러내듯이 그 당시에 그 이희길 사무관님인데 지금은 아마 과장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이희길 사무관님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코스다에 김석호 교수님 KGSS 그 당시만 해도 성균관대 교수셨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셨고요. 코스다 사회과학 자료원 원장이셨던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율 교수님 정말 제가 울 때마다 맨날 도와주셨어요. 제 사회의 스승이고 제 평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 꿈이 컸는데요.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월드밸류 서베이하고 연동시켜서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연구조사로. 그 다음에 OECD의 웰빙 조사하고도 연동시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ISSP하고도 연동시키려고 했습니다. 모두 제 꿈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루어졌을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또 한 번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면허 없이 조사했어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제가 사회조사센터장일 때 저 믿어주시고 자격증, 면허증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지정기관으로 저희 연구원 지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7월 9일 저 믿고 또 저희 진경희 선생님 믿고 국가 승인 통계 지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8월 그해 여름부터 굉장히 더웠는데요. 사회통합 실태조사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갤럽 조사원들을 하나하나 곳곳마다 다 쫓아다녔습니다. 덕분에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김다미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하시는 바람에 그 연역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좀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피땀 눈물은 모르신 것 같아서 2014년도에 공정성 부문 내용 추가했고요. 애초에 시작은 7개 범주로 시작했는데 8개 범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인구 통계학적 모집단의 프로파일이 바뀌면서 사실을 저희가 표본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500명 설문 모집단에서 7,700명으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2016년도에 거버넌스 부문이 또 한 번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개 부문으로 범주가 늘어났고 표본 규모도 7,7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KT 시스템도 갖고 있었습니다. 외부 갤럽이라든가 이런 조사업체에서 해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해서 KT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선릉에서 불광동으로 이사 오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2020년도에는 관용성 항목의 사회적 포용 지수 이 부문들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조사 개요하고 조사 항목은 김다미 박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진행하면 여러분들 화나실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인데 다만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회고와 전망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리는 분이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일 교수입니다. 교수님, 제가 44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제가 벌써 55이에요. 지금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그동안 고생한 기억밖에 없어요.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담아서 뒷부분에 발전 방향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맨땅에 헤딩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구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한 모형을 갖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공동 집필하신 사회의 질 동향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우측에 있는 그림표를 보시면 4분면으로 된 거 우리 연구의 조사 설계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석호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김석호 교수님 매주 그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조사 취지는 더 잘하실 거예요. 당시에는 갈등이 공공 갈등, 사회 갈등이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태도, 인식을 한번 살펴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W Value Survey 국제 가치관 조사하고 어떻게든 연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함의를 뽑아내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을 지금 몇 개까지 왔다고 했죠? 9개. 9개 영역별로 저희가 파악해서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저희가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아까 우리 김다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8,000명, 가구 수로 따지면 4,000가구인데요. 가가 호호 들어가고 없으면 두 번째 가구, 세 번째 가구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희 범주하고 항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고 바로 성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랑 조금 할게요. 한 10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성과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면 아시다시피 이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 그다음에 정책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데이터 센터, 국정 데이터 센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행정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데이터 기반으로, 증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입안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이 전 과정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사회조사센터가로 출발했을 때 그것은 뭐였냐면 사회 현안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고 현안의 이슈를 발굴하고 이런 것에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시의성이 있는 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오픈 데이터로 해서 학자들, 그다음에 연구자 그룹,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완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 통합에 관련된 관심과 갈등을 우리 사회에서 환기시키고 있고요.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인데요. 제가 출발할 때는 사회통합 실태조사만 국가 승인 통계였는데 지금은 공직생활 실태조사도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국가 승인 통계 2개 이상 갖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청하고 같이 발행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국가발전 지표, 한국의 사회 지표,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주요 현안, 그다음에 이슈와 관련된 어떤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최대화한 데이터 브리프도 저희가 공개하고 있고 키파 조사 포럼이라는 매거진도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2013년도에요. MOU 체결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대에는 저희가 여기 계신 박원호 원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코스다하고 자료 공유 협약식을 가졌고요. 당시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화 회사로 유명한 에스콰이어 재단이었었습니다. 거기 통해서 저희가 지원도 받았고 어떻게 저희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어디로 저희가 이걸 공유하고 개방할 건지 저희의 개방 창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통합 DB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 이후로도 계속 매년 받아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국정데이터조사센터의 주요 성과 매년 조사 항목 아까 우리 김다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하고 보완하고 표본 규모 계속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센터 이와 같은 기획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 발표하고 언론사 조사 결과 인용하는데요. 매해 조금만 과장할게요. 한 200~300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 국가통합 DB 업무 우수기관 선정됐고 정기 통계 품질 진단 계속 한 해도 놓치지 않고 우수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OECD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우스 라이프 웰빙 인덱스 조사 결과 저희가 데이터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통계 결과표, 한국의 사회 지표, 한국의 삶의 진리 지표, 그다음에 한국의 사회 동향, 그리고 교육부,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세부 지표, 우리 지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성과는 언론 기사는 오늘 것도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9개 범주를 보시면 키워드가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사회 통합, 공정성, 정부 신뢰, 거버넌스, 참여, 사회 보장제도, 사회 영능성, 포용성 이것 말고 다른 거 더 연구할 게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저희가 아주 주요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 분야에 된 생산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데이터 활용 논문 공문전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회 통합과 관련된 연구의 아카데미아를 좀 확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확장하는데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거 상장인데요. 그냥 예시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매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 활용 분야면 정책 기여도 역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의 변화 추이를 그리고 또 가치관 변화 추이를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사회 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의 사회 통합 조사 같은 경우는 한 111건 활용됐는데요. 올해도 계속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 DB 활용에 있어도 신청 1위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조련원의 인기 자료 및 검색어 순위에 상위권으로 있고 이건 아마 박원호 이사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정데이터조사센터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느냐면요.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저출생이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랜드스케이프가 변화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도 더 급변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연구원에 돌아와서 16년 차인데 굉장히 그 MZ세대들은 조직 내에서도 가치 개변화도 제가 정말 너무 빨리 돌아가서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치관 변화를 얼마만큼 잘 포착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기술 발전이 너무너무 빠르다. AI, 빅데이터, 챗 GPT. 데이터의 수집 방법, 분석 방법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또 하나는 GDPR이라든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GDPR을 준수하면서도 사실 가가호 방문하는 조사원의 안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2번 정도의 불미스러운 이슈도 있었어요. 이 조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조사자 안전의 문제들 그래서 현장 실사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어떻게 현행화하고 또 기술에 의존할 것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응답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치 양극화 이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사 결과 혹은 조사의 데이터에도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적인 균열, 양극화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 그것을 언론과 미디어가 더 사실 왜곡시키고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데이터 클리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다른 조직과의 어떤 공동 작업, 협업이 더 중요한데 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과 가치관 변화, 현안이 있을 때 얼마만큼 애자일하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고 조사 항목들과 지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영원한 숙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통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적화해서 사라진 이 미묘한 데이터 유실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그래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전히 증거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애드보커시 할 것인가, 이것도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를 보겠습니다. 변화 관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 갈등이나 사회 통합, 아까 9가지 범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사회학 분야에서,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모두 이론적인 개념적으로 굉장히 쉐이키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이론 연구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탄탄하고 논리적인 모형 설계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금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인력을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한 6, 7분 되시는데 그 사회통합조사랑 그다음에 공직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직 박사님들 인력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센터장은 사실은 순환보직입니다. 저는 센터장 순환보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잘렸습니다. 그리고 통계 전공 전문 연구원이 많아야 2명밖에 안 됩니다. 통계 전문 연구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사회조사센터였어요. 조사센터하고 국정 데이터센터라고 하려면 데이터 전문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레이블링을 해줄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하고 지금 최신실 디지털 기술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데이터 전문 인력, 데이터 탤런트가 시급하게 충원돼야 된다. 제가 지금 오늘 허준영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사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급하게 국정데이터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ISA에 가입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국제사회조사협회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제가 10년 전에 꾸었던 꿈, 월드 밸류 서베이, ISSP 이것들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다시 모듈을 조금 더 손보고 지표를 조금 더 손보고 설문 문항을 조금 더 공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진경혜 선생님, 그다음 박지윤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박사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저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 좀 주십사 하고 안 계시네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